네, 김용빈 사무총장님, 네. 우리 존경하는 김종량 의원님께서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PPT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광노현 전 교육감의 경우에 선거 보전 비용 35억 원을 반납하라고 고지받았는데 올해 1월 기준으로 반환 대상 비용의 약 10% 정도만 반납하고 다시 출마하려다가 지금 제동이 걸려서 출마를 못했는데요. 총장님, 그래서 2008년 교육감 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모두 살펴봤더니 전체 반환 대상액 409억 5,500만 원 중 미반환된 금액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액 미납건일수록 반환율이 낮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종량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에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마련 중이고 또 지난 2022년 정개위 과정에서도 기타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존을 유예하자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는 선관위 이런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개인의 경우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경우에 보존금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정당이 죄송합니다. 정당이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 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보전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정당 보존금에서 이를 회수할 수 하거나 감행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본의원은 준비하고 있는데 선관위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에 보통 6개월만 되면 1심 재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400을 훨씬 더 넘어서 4배가 훨씬 더 넘어서 2년이 훨씬 더 넘어서 다음 달 15일 1심 선고 예정입니다. 만일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시에는 민주당도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선거 공경제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민주당에는 상반기 2월액 300억, 지난해 남은 금액 170억 등 49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당사의 가치도 400억 원 정도 된다 하거든요. 총장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 현금을 49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행위에 처하면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지금 지금 선거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저 민주당 의원님 그 법률적인 부분을 먼저 물어보고 얘기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네, 알겠습니다. 따르면 예, 답변에 좀 주의하도록 조용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 시간입니다. 네, 다른 알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네.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은 잠깐 스톱 자.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들, 자, 유성건 의원님과 김종량 의원님께 주의 촉구합니다. 예, 진행해 주세요.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은 선관위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답형으로. 네.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은 선관위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위법인 선관위법에는 법관검사 변호사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행정안 정치학 법률화를 담당한 부교수 이상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상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위 시행규칙은 외부 인사 임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시행규칙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선거 및 정당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해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회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너무 좀 이상해요. 이 근거로 사실상 중앙선관위 출신들이 지역선관위 상임위원 자리 제19 챙기기 직위로 전락해버린 상황. 예의가 딱 하나 있습니다.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중 16명이 다 중앙선관위 상임 출신으로 파악되고요. 행정학 교수 출신 외부 인사가 상임위로 가 있는 곳은 대전 한 곳뿐입니다. 저는요, 요지만 말씀드리면 선관위법 시행규칙은요, 공무단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사무총장님, 상위법령인 선관위법 4위 시행규칙 내용이 서로 상치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교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지난해 아빠 찬스로 국민들한테 얼마나 사과가 많이 했습니까? 노태학 위원장님. 그리고 또 사무총장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찬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뿌리처럼 썩은 거 이제 다시 고치겠습니다. 그래놓고 상임위원은 법은 그렇게 안 하게 돼 있는데 시행규칙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끼리끼리 해먹어요. 이거 고치겠습니까? 안 고치겠습니까? 시행규칙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상위법하고 결론을 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규칙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도 끼리끼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랬어요. 위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원회의 기본적인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드린 게 위원회도 끼리끼리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법하고 시행규칙이 우리끼리 해먹겠다고 위원회도 의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여건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현실적 여건이 끼리끼리 아니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예. 말씀 안 하시고 선관위 왜 그러세요? 아까 찬스 가지고 답답하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상필 안 하시고 아직도 상임위원회 상임법을 그래 하지 말라는데 시행규칙 가지고 우리끼리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부끄러우세요? 네. 상황이 아니죠. 네.